이 무역의 세계사는 그냥 사실 한 번만 이제 딱 읽고 그냥 서평 쓰고 말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거 봐주시네요. 이거를 직접 봐주셔가지고 그냥 가기가 좀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봅니다. 왜냐면 워낙 좋은 책이라서 이 책도 홍순 박사님 거 책도 읽어볼 건데 읽기 전에 이 책 좀 한번 읽어보고 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책들이 보니까 역사책들이라는 게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죠. 워낙 그 방대하니까 역사라는 게 인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근데 이제 서로 보다 보니 교차 검증가 교차적으로 좀 맞닿는 부분이 있고 또 빼먹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되게 명저라고 생각합니다. 뭐 손에 꼽을 만큼 명저예요. 통사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좀 도움이 됩니다. 책이 고맙죠. 고맙게도 이걸 뭐랄까 전자책으로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전자책 아닌 것들 보려면 막 눈깔이 빠지거든요. 힘든데 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이코노미스트하고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명저라고 했다는데 뭐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해가지고 되게 잘 나와요. 뭐 동영상도 있어요. 읽어보시면 괜찮고요. 뭐 인류의 위대한 번영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독자와 출판 편집자들이 바라마지 않는 책이지만 좀처럼 쉽게 만날 수 없는 책이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책을 할 수만 있으면 써보고 싶어요. 정말. 리처드 실러? 무역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버스타인이야말로 오늘날 무역을 둘러싼 논쟁에 완벽한 준비된 저자다. 야, 근데 이게 무역 역사라고 돼 있는데 사실 무역 역사보다는 인류사에 가까워요. 인류사를 갖다 이제 무역보다는 교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교역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막 보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 따분하지가 않아서 좋아요. 따분하지 않고 보면서 꽤나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저자분이 뭐 제거 이제 서평을 적었지만 글 쓰는 필력이 있으세요. 투자의 내기둥이라는 책을 쓰실 때도 읽은 책 소리 잡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근데 그때 꽤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 책도 되게 잘 쓰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전쟁사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 전쟁사부터 읽을 때만큼이나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읽은 거 아니에요. 사실 들었죠. 못 읽어요. 600페이지 넘어가는 거 이젠 눈도 아프고 못 읽겠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뭐랄까 서울 가는 버스에서 또 운전할 때 운동하면서 틀어놓고 들으니까 한 일주일 안에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저기서 적었지만 읽지 마세요. 힘들어서 안 돼요. 못 읽어요. 그냥 들으세요. 전자책으로 들으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읽어줘요. 그리고 나서 2배속으로 들었거든요. 뭐 되게 장수가 많으니까 2배속 아니었으면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2배속으로 들으시고 뒤에 가서 한 두 번째 더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요. 뭐 이렇게 인류가 처음에 이제 무역한 거 뭐랄까 석기서부터 나와요. 그래갖고 뗀 석기가 뭐 어디서 시작했는데 보니까 몇백 킬로 바깥에서도 쓰더라. 우리 이제 석기 얘기하잖아요. 뭐 뗀석기, 간석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넘어간 거 얘기를 해요. 보면 이제 우리 왕자의 게임 나오지 않습니까? 왕자의 게임 보면은 무슨 화이트 워커? 좀비들 잡는 그 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멀리서 가져와 그걸 녹여가지고 한다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멀리까지 이제 교역이 돼가지고 철을 가져다가 만든 얘기 나오고요.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전자책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 그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인류의 첫 번째 역사 쪽의 내용이니까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죠. 뭔 내용이 있나? 확대하니까 잘 안 나오는군요. 뭐 낙타와 관련해 갖고 되게 재미난 얘기도 있어요. 낙타 보니까 낙타가 단복 낙타와 쌍복 낙타가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단복 낙타, 쌍복 낙타가 있는데 낙타가 원래 시작이 어디요? 북미래요. 북미. 이 글자가 안 나오네. 잠깐만요. 펜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북미인데 북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북미에는 전멸됐대요. 사람이 다 잡아먹은 건지 아니면 날씨가 변해서 그런지 낙타하고 말이 전 북미에서 처음 해갖고 이렇게 미국이 있고 이렇게 아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령해협인데 옛날에 이제 뭐라고 했죠? 눈 많이 나이던 시절. 그러니까 추운 날씨덩이 뭐라고 부르더라?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나빠져요. 그리고 깜빡깜빡합니다. 계속 아이스 에이지 생각나는데 한국어로 당한 빙하기 때 이게 말하고 넘어왔대요. 말하고 낙타가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얘들이 또 알아서 지들끼리 또 이렇게 종이 나뉘었대요. 한쪽에는 단복 낙타, 한쪽에는 쌍복 낙타. 각각 이제 살다가 거의 전멸되기 직전까지 갔는데 전멸 잘 되죠 동물들은. 근데 인간이 이걸 갖다 가져오게 됐대요. 왜 가져오냐면 얘들이 생각보다 지구력이 세대요. 지구력이 세갖고
또 몸에 물도 갖고 있어갖고 꽤나 오랫동안 걸어 다닐 수가 있대요.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낙타를 갖다가 교잡종을 만든대요. 둘이 합쳐갖고 암컷 수컷을 갖다가 섞어갖고 나오면은 여기 이제 다음 나오는 세대가 있는데 얘가 그렇게 체력이 좋대요. 그래갖고 얘를 가지고서 무역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교잡종들끼리 결혼을 하면요, 애가 새끼를 낳으면 이거는 개판이래요. 실력이 안 나와갖고 못 쓴대요. 요 교잡종 전에 것들만 이제 좋아가지고 얘들을 가지고서 뭐죠, 중앙아시아에서 뭐 중동이라는 데서 무역을 하는 걸 얘기가 나와요. 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전 그렇게까지 이렇게 중동 사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사막만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무역에 어마어마한 그 재능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랍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아랍 신경 안 썼는데 아랍 상인 뭐 이런 얘기 저기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아랍 상인들은 그 자체로서 자기네 무역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대요. 왜냐면 이제 아랍인들끼리는 이제 관세도 얼마 안 물리고요, 아랍 국가에서는 다른 애들한테지만. 그러니까 아랍이라는 종교 자체가 이슬람교라는 것 자체가 상인들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뭐랄까요, 상업에 대한 되게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무슬림교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세금도 조금 매기고 어떻게 뭐 이자율도 얼마로 정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뭐라고 하죠, 그 상업이 클 수 있는, 무슬림 상인들끼리의 상업이 클 수 있는 큰 네트워크 이점이 됐대요. 근데 여기 약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무슬림 이슬람이죠. 이슬람으로 합시다. 이슬람권 안에서는 이게 잘 되는데 문제는 바깥에 하고 아예 교류가 없었대요. 여기 이분 바투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까지 갔다 오는데 대부분 다 이슬람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이슬람 사람만 뭐 만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장성에, 그러니까 무역의 확장성 아니면 사회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마르코 폴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코 폴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여기저기 다 다녔죠. 다 다니고 다 수시가 아니고 유럽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역사 볼 때 대항해 시대, 그 대항해 시대 아니면 뭐 이제 서구 사회가 이제 동양, 아시아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제 미국, 뭐 유럽, 여기 이제 중동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 크게 있고 여기 동남아시아가 있는데 우리 동남아시아 사회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 전 세계를 먹게 되는 이유는 이 동남아시아로 가기 위한 노력 그 와중에서 먹게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정규교육 안에서는 우리 맨날 중국 얘기만 하죠. 중국이 어떻고 삼국지가 어떻고 뭐 고려가 어떻고 송나라 당나라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와 밑에 있는 인도 이쪽으로 가기 위한 이 문화, 그리고 여기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교역 이런 것들이 뭐랄까 발전을 갖다가 좀 더 이제 촉구한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운 좋게 미국으로 가면서 이제 다른 역사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어떻게 된 건 알았는데 동남아시아로 가서 후추라든가 정량이라든가 육두구 관련해가지고 이제 구하기 위해서 향신료 무역 때문에 갔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 뭐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영국이 어떻게 싸웠는가,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했으며 그래서 천천히 어떻게 영국으로 넘어갔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별로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 알게 됐습니다. 최고 수준의 세계 해설서, 뭐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대단히 뛰어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뛰어난 책이고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리는 잘 모르겠고요. 경제하고 사회 역사 요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라이팅 하우스 출판사인 것 같고요. 올해 책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 문구도 중요해요. 뭐냐면 이제 세계화는 20세기 말의 인터넷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거죠. 저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1900년대 초반 사람이 2000년으로 오는 거랑 1800년대 아니 1700년 사람이 이 1900년대로 가는 거랑 어느 쪽이 충격이 크냐면요.
이쪽 사람들, 이게 B라고 이걸 A라고 하면은 뒤쪽 사람들 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1900년대가 되면 이미 세계화가 돼가지고 세계 모든 물자 서로 교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뭐랄까 에티오피아산 커피도 먹고 자기 집에서 영국 사람들 기준이죠. 우리는 원래 세계화하고 거리가 먼 나라여서 상관이 없는데 영국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에티오피아산 커피도 먹고 미국제 뭐 고기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 세계 물자와 뉴스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1930년이나 50년대에 미국 그 영화 찍어놓은 거 보면요 거의 뭐 지금 우리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텔레비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바보 상자고 지금의 텔레비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멋져요. 멋지니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발전보다 A 구간 발전보다 B 구간, 그러니까 1700년부터 1800년대까지 그 구간이 훨씬 더 거대한 것 같아요. 무슬림 봉쇄를 깬다는 거. 야, 이것도 정말 그 봉쇄를 왜 했을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돈 벌려고 한 거였어요. 독과점. 그때 독과점을 하고 싶어갖고 열심히 했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포르투갈이 또 독과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두 다 똑같죠. 항상 독과점을 하기 위해서 모든 상업 제국들 아니면 뭐 이렇게 이권이 생기는 거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깨기 위해 돌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뭐 아편전쟁 얘기 나오고 아편전쟁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칙서가 되게 이 책에 나온 걸 보면은 그 아편전쟁을 일으켰던 임칙서 분도 그다지 이렇게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지? 유두리? 좀 뭐랄까 부드러움? 아니면은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결국 전쟁까지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넘어서가지고 로버트 실러 이렇게 뭐 평가는 관두고 목차나 좀 보고 목차 설명 좀 해볼까요?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좋아요. 목차 저거만 갖고 되게 좋아요. 볼 게 많아요. 장별로 그냥 크게 나와있네요. 그냥 요거 한번 볼까요? 목차 한번 보고서 끝내죠. 이거 벌써 11년이나 됐네 설명도. 초기 교육. 이것도 재밌어요. 초기 교육. 이거 아니지. 초기 교육도 저것도 재밌어요. 보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초기 교역 나오죠. 그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초기 교역이 있었대요. 근데 어쩜 기록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좀 건조해가지고 남아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교역이 없겠냐. 교역이 있었겠죠. 근데 서구 유럽 사람들이 이제 거길 연구를 많이 했겠죠. 중국도 있었을 것이고 인도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메소포타미아도 인도하고 교역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여러 가지 그 교역 물자 많이 팔아가지고 때도는 벌었던 것 같습니다. 타지마할을 가봤는데 확실히 돈은 많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거기. 그리스 교역 해협을 누가 장악하는가? 그리스 역사가 나와요. 서구 중심이어서 그러는데 우리도 뭔가 있었을 건데 아시아 쪽에 우리 장보고가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 나온 거 보면은 뭐 이제 그리스의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 이렇게 했고 저는 그 몰랐죠. 그 흑해하고 여기 이제 에게해라고 나오죠. 여기 뭐죠? 맨날 이제 이때쯤 이제 그리스 얘기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스파르타하고 또 하나는 아테네 나오는데 이 얘기 나오면서 여기 해협 나오고 요거 어떻게 이제 할 건가 여기 뭐 도시 만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흥미진진해요. 이것도 그리스 역사를 뭐 좋아했었죠. 그리스 역사 그리스 로마사를 좋아했었는데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 보면. 근데 이것도 되게 흥미진진해요. 그 접근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좀 졸기도 했습니다. 워낙 방대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꽤 재밌었습니다. 아까 우선 낙타 이야기, 낙타와 선지자 해가지고 이슬람 상권의 등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되게 이거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슬람 상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들의 업적 뭐 발전상 이런 얘기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저기 동남아시아까지 퍼져나가는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전쟁해갖고 이슬람이 퍼져나간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냥 믿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훨씬 나으니까 그 종교가. 생각을 해보면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되게 선진적이고 발전된 종교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뭘 믿었겠습니까? 뒷산에 있는 돌 믿었고 나무 믿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훨씬 더 뭐랄까 믿음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낫겠죠. 중세의 향로 교역과 노예 교역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노예라는 상품이 최고의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노예를 가지고 갔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중간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미국으로 간 노예들은 많이 생존을 많이 했대요. 근데 뒤에 가보면은 뭐 어디죠? 브라질이나
또는 뭐 중남미죠, 중미죠. 거기 또 생존을 못했대요. 거의 막 죽어나갔대요, 전부 다. 날씨도 안 좋고 일을 너무 심하게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노예들도 저희 노예 상인이면 노예 상인은 나쁘긴 하죠. 근데 노예를 잡은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아프리카에 있던 기존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고 잡아왔대요. 그 애들한테 이제 뭐 물건 주고 대신 사람 받아온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말라리아 때문에 다 사람들이 죽어버려가지고 내려놓으면 한 1, 2년 지나면 다 죽었대요. 그래갖고 노예들을 딴 탐이 잡아다 준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 당시에 흑인들끼리 서로 잡아다가 줬다. 좀 더 보겠습니다. 흑사병과 질병교육, 이건 기억이 안 나네요. 본 것 같긴 하네요.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 교육제국. 이 포르투갈의 위대함을 갖다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아름다운 내용, 포르투갈이 이렇게 위대하게 했는데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 못했다. 동방 교역에서 네덜란드에 밀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스페인과 달러가 나오죠. 스페인 달러 뭐 금, 은 많이 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전 세계를 기축통화 쓴 게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이제 스페인 은이 썼다고 합니다. 보통 만들어진 거는 캐기는 이제 안데스 산맥 어딘가에서 캤나 본데 은화로 주조된 거는 멕시코에서 했대요. 왜냐면 그 사람들 못 믿어가지고 안데스 산맥에 있는 애들을 갖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스페인에서 안데스 산맥에서 멕시코에서 막 만들잖아요. 그걸 갖다가 마닐라 지금의 이제 필리핀이죠.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사온 물자들이랑 이제 맞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돈을, 근데 은을 좋아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은을 주고 다른 거 물자 뭐 중국산 옷이라던가 자학이라던가 이런 걸 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흥미진진해요. 기업의 등장, 동인도에서 말이 동인도에서지 국가였다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가능했을까 뭐 이런 나오고 플랜테이션과 상강무역 이것도 나오죠. 이거 노예하고 다시 또 묶이는 문제고요. 자유무역의 승리와 비극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혁신과 대륙횡단무역 이것도 뭐 뒤쪽인데 듣긴 했는데 머리에 확 남는 게 없네요. 대공황과 보호무역주의. 정치적인 얘기 뒤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계화를 둘러싼 논쟁이었고 이쪽은 앞에 거 그러니까 11장 이전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는데 12장 이후에는 현대하고 맞물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절이 현대에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현대의 정치적인 상황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썼을 때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오기 전이라서 그런데 지금 다시 쓴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자유무역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게 2차 대전이에요. 여기가 1차 자유무역화, 이게 2차 자유무역화거든요. 글로벌라이제이션 1, 글로벌라이제이션 2 이렇게 불러요. 그래갖고 이제 세계화 1기, 세계화 2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100%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왜? 저희 이마트 당장 가보면 해외에서 들어온 과일들이 넘쳐 흘러요. 이거 깜빡했다. 여기 횡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기술의 발전이죠. 기술의 발전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남미에서 난 바나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남미에서 엄청 빨리 이제는 바나나가 운송이 돼요. 우리나라까지. 뭐 필리핀산 바나나가 올라오죠.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건데 이게 이제 얼음을 넣고 그 후에는 이제 냉동 보관이 가능한 컨테이너가 나오면서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이런 기술 발전이 무역을 늘리고 사람들의 이제 삶을 갖다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바나나도 먹게 되니까 뭐 먹는 건 먹는 게 낫잖아요. 이게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 손해를 보는 거죠. 누가 한국에서 있는 뭐랄까 포도농가 또는 사과농가가 손해를 보죠. 그럼 사과농가, 포도농가를 위해서 자유무역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거 갖고 되게 오래 싸웠대요. 자유무역 논쟁. 내가 죽겠는데 이득은 온 국민이 다 함께 조금씩 보고 손해는 내가 온팡 다 뒤집어 써서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역을 하지 말 것인가? 무역을 하지 못하면 온 국민이 조금씩 손해를 보지만 몇 명은 아주 온팡 이득을 보게 되죠.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물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나가는데요. 정말 좀 약간 기분이 좀 오묘하죠. 어느 게 옳은 거지? 진보주의라는 것이 무역하는 걸 막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엔 진보주의는 이제 뭐랄까 무역을 여는 거였죠. 극소수의 부자나 이득 본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극소수의 이익 본 사람 지키는 게 또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이 진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약간 웃긴 얘기죠. 그리고 중간에 뭐 리카르도 얘기 나오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되게 볼만해요. 꼭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정말 좋아요.
출판사를 좋아하겠네 이런 얘기하면. 어쨌든 출판사에서 뭐 저 해준 건 없습니다. 라이팅 하우스라는 데서 제 블로그에 들렸길래 한번 써봤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들으면은 좀 줄줄이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각 챕터별로 이거 좀 쓸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무역의 세기사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재밌습니다.